개화 목련. 요 며칠 사이 목련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아침이면 아침대로, 외출해서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나 몰래 꽃불을 놓지 않았을까 조바심으로 눈여겨보지만 아직도 놈은 시치미를 뚝 뗀 채 태연자약이다. 어제는 낮 기온이 초여름을 방불케 해 놈이 화들짝 놀라 급기야 꽃불을 피워 올렸으리라 확신을 하고 자다 말고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은 목련나무 가지 사이로 교교히 흐르는데 꽃불을 지피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래도 금년은 윤달이 있음을 아는 것일까. 할 일 없이 달빛 가득한 마당만 서성이다가 아직도 겨울인 줄 아는 밉살스런 앵두나무와 수박나무만 나무라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신문에는 온통 남녘의 꽃소식이 한창인데 우리 집 목련은 좌선을 하는지 연부를 하는지 들은 척 만척이다. 녀석은 내가 잠이 든 어느 봄밤 슬그머니 꽃불을 지펴놓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나를 놀리며 으스댈 참이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싸움에 지쳐 잠깐 숨을 돌려 쉬고 있는 사이 올해도 꽃불을 놓을 것이 틀림없다. 놈의 치밀함이란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올해도 나를 따돌리고야 말 것을 나는 안다. 한 사나흘 꽃불을 켜 온 집을 훤히 비출 것이며 이내 꽃비를 뿌려 집안의 안녕을 기원할 것이다. 나는 모른 채 할 것이다. 빗자루를 감춰버리고 실컷 울도록 버려둘 작정이다. 꽃비가 마당에 흥건히 고여 하늘마저 따라 울 테지만 나는 모른 채 할 테다. 외출해서 황급히 싸움터로 돌아오는 길이다. 굽은 소나무론. 내 삼당질 중 어렸을 적 뇌성마비를 앓아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조카가 하나 있다. 그에 관해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다. 그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삼종 형님이신 그의 아버지는 몇 해 전 위암으로 돌아갔다. 벼슬이라 할 것도 없긴 하지만 면장을 지낸 분이다. 슬하에는 아들 삼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두루 총명에 모두 명문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각자가 속한 곳에서 중견 간부로 재직 중이다. 다만 막내가 혼사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결함 때문에 늙은 호로미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럭저럭 자식 농사는 잘 지은 셈인데 다만 막내가 성취를 않으니 자나깨나 늘 그가 걱정이다. 형님이 돌아갔을 때 수도 없이 밀어닥치는 조화와 기름기가 흐르는 용모에 단정한 옷을 차려입은 서울 양반들의 끊이지 않는 문상이 자식들의 성공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형수의 걱정이란 두 아들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막내에게 쏠려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서는데 늙고 꼬부라진 노파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수는 당뇨가 있어 치료차 병원에 가는 길이다 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기에 동행할 수 있었다.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다. 멀쩡히 커서 자태가 출중하고 늠름하게 자란 나무야 모두 대가의 대들보감으로 갔을 것이고, 자라지 못하고 굽고 휜 나무는 세간의 관심을 멀리한 채로 눈비를 맞으며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성공한 자식들은 서울에 살면서 생활비나 내려보내면 그만일 테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는 말 못하고 행동 또한 부자연스러운 막내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형님이 계실 때는 당연히 늙은 형님 내외 밑에 애물단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형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은 그래도 그 자식이 큰 위안이 될 터이니 세상 일은 설명이 불가하기만 하다. 서울 사는 제 형들도 막내가 있으므로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일 것이요, 당장 혼자를 한다 해도 그것이 이리저리 연락을 할 것이니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수의 말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는 비록 불구지만 생각이 깊은 청년이다. 누구든 언행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곧잘 반기며 어울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머리도 범상치 않아 수학적으로 복잡한 것은 몰라도 세상의 이치나 물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누구든 제 형들의 이야기를 하며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그를 붙들고 생각을 해준답시고 그의 형을 나무라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동생을 두고 얼러보려는 것인데 어찌 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으랴. 그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그것이 더더욱 형들을 내려깎는 이야기라면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늘 제 부모 형제의 애환덩어리로 있던 병신 자식이 이제는 당당히 제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아들이 되었다. 물론 형수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기는 하지만 홀어머니가 그 대가로 얻는 마음의 위안은 이루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효도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이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 나 역시 가끔 삼당지를 대할 때마다 불효의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한다. 내가 삼당지를 존경한다 해서 흠이 될 까닭이 없으므로 존경한다고 감히 말해두고 싶다. 세상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여, 그대들이 효란 무엇인가를 진정 배우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나의 삼당지를 추천할 것이니 와서 보라. 효에 무슨 까닭이 존재하며 이유가 따라 붙겠는가. 덤으로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